대구 미분양 아파트 현황과 건설사의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지우지 현상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대구 미분양 물량 현황을 살펴볼게요. 2025년 12월 초 기준으로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8천 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말 1만 3천 호였던 물량이 절반도 안 된 거예요. 10월 말에는 8,537호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죠. 전국 미분양은 6번째 줄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악성 미분양이에요.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들이 대구에선 여전히 전국 최다 수준으로 2,603천 가구쯤 됩니다. 이 물량이 줄지 않으면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계속 커지죠.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미분양 해소됐다는 소리가 나오면서도 건설사 요청으로 자료가 불투명하거나 실제로 발린 게 아니라 처리된 거라는 의혹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해소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심지어 작업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까발려 볼게요. 미분양 해소는 단순히 팔렸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PF 대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을 줄이는 게 급선무죠. 이 과정에서 건설사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 이자 유예를 받기 위해 미분양 해소율을 높여야 해요. 그래서 건설사가 자료를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미분양 해소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내부 진단 및 미분양 현황 파악이에요. 분양팀이 계약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여 세대 수, 평형별 현황, 계약 포기 및 해지 사유 등을 파악해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잔여 세대 목록을 작성하죠. 법무팀은 재분양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H의기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유의해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분양 방식 결정이에요.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계약, 특별분양, 기관 매각 등이 있어요. 무순위 청약 즉 청약 홈 시스템을 통해 추가 청약을 받는 방식으로, 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 없이 동호수를 지정해 신속히 진행해요. 특별 분양은 제휴 중개업체, 법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기관 매각은 LH나 CR 리츠에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가격과 조건 설계예요. 시세 대비 10, 20% 할인을 적용하고 중도금 무이자, 잔금 유예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요. 기존 계약자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 한도 필수예요. 네 번째 단계는 마케팅 실행 및 계약 체결이에요. 청약홈에 공고하고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면 고객 상담을 강화해요.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납부 일정을 관리해요. 다섯 번째 단계는 사후 관리예요. 잔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하자 보수를 신속히 처리해요. 미입주 세대는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요.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건설사 요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미분양 해소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에요. 계약금만 받은 계약, 임대 전환, 직원 계약 등으로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실제 자금 회수는 안 되지만 숫자상으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죠. 이게 건설사와 은행의 상호 의존 구조 때문이에요. 건설사는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위해 건설사의 숫자를 믿어야 하죠. 그래서 은행은 미분양 해소율이 좋아야 건설사 신용을 좋게 평가해요. 하지만 이런 숫자 꾸미기가 계속되면 분양보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H유기가 분양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미분양이 실제로 해소되지 않으면 보증사고가 발생해요. 그럼 H유기가 3분의 2수 분양자 동의로 공사 마무리하거나 환급 이행을 해요. 이게 반복되면 건설사 브랜드 이미지도 추락해요. 대구 지역에서 그 브랜드 아파트는 미분양이 많다는 소문이 돌면 다음 프로젝트부터 분양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미분양 해소율 산정 기준을 강화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잔금 납부 100% 완료된 세대만 해소율로 산정하라거나 임대전환 계약은 미분양에서 제외하라거나요. 하지만 지금은 정부도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 정책을 펴고 있어요. LH가 미분양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매입 가격이 감정가 90%라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는 미분양 해소율을 높여야만 더 나은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대구 미분양 해소의 현황이에요. 경기가 나쁜데도
해소됐다는 얘기는 건설사 요청에 의해 자주 의지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미분양 해소에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제 자금 회수는 어렵죠. 건설사의 요청에 의해 자료가 왜곡되거나 자지우지되는 사건 사고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비교하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통계, 법적 배경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건설사, 정부, 소비자 간의 구조적 문제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 공고 후 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말하죠. 해소 과정은 내부 진단, 분양 방식 결정, 무순위 청약, 선책순, 기관 매각 등 가격 프로모션, 마케팅, 사후 관리로 이뤄지는데 여기서 건설사의 요청이 개입되면 자료 왜곡이 시작돼요. 왜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자 부담이 매월 수억 원에 달하고 은행이 미분양 해소율 80% 이상을 요구하니까요. 해소율이 낮으면 대출 연장 불가, 부도 직행. 그래서 건설사는 숫자 꾸미기로 자료를 자지우지, 계약금만 받은 계약, 임대 전환, 직원 특별 분양 등으로 미분양 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제 자금 회수는 안 되지만 보고서상으로는 해소 완료처럼 보이죠. 이게 사건 사고의 뿌리예요. 이제 과거 사례부터 시작할게요.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호황이 꺾이면서 미분양 폭증의 시기예요. 전국 미분양이 2010년 1만 가구로 넘었고 대구, 부산 같은 지방이 직격탄 맞았죠. 대표 사례가 2010년 신일건설 부도 사건이에요. 대구 지역 중견건설사 신일이 75개 단지 총 3,588가구 미분양으로 자금난에 빠져 법정 관리 신청했어요. 건설사는 미분양 해소율 높이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아파트를 강제 분양, 분양 대행 명목으로 직원이나 협력사에 떠넘겼죠. 결과 입주민들은 공사 중단으로 이중고 겪었어요. 입주 예정자 1주명 넘게 집단 소송 걸었고 H의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입해 환급이행, 계약금, 중도금 반환으로 마무리됐지만 건설사는 파산. 이 사건은 미분양 자료를 자지우지한 대가로 소비자 피해가 500억 원 넘게 발생했어요. 비슷하게 2008년 대주건설 사례도 있어요. 완공 후 1년 지나도 미분양 49세대 남자, 하도급 업체 29세 거래 조건으로 강제 배정했어요.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건설사가 자료 왜곡으로 업체들 피해 준 거죠. 이 시기 전체적으로 중소건설사 50곳 이상 부도 났고 미분양 해소율을 산정 기준이 허술해 깜깜이 분양 논란이 터졌어요. 2010년대 들어서도 패턴은 비슷했어요. 2013년 금융기관 부정대출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싹쓸이한 브로커와 건설사 간부 23명이 입건됐어요. 은행 돈으로 미분양을 정상 가격처럼 위장 계약서 만들어 2,006억 원 대출 챙긴 거죠. 건설사는 해소율 높이기 위해 매입 계약서 조작, 실제 거래 없이 숫자만 줄였어요.